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중세까지 이렇게 어떻게 윤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나, 그리고 또 신학자 그 이전에 변증가들이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어떻게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나, 이제 이런 거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게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철학들을 접하면서 이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이 좀 많은 편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영향받은 것들이 그 출처가 어딘지 조금 큰 맥락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양 철학사를 한번 크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알면 좀 그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연한 기회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퍼를 쓸 게 있었어요. 네, 그 페이퍼가 실존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연구 방법론 같은 거였었어요. 네, 그래 실존주의 나 아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백과사전처럼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읽었는데 그 글과 문장은 다 읽었지만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만 딱딱 암기했지 실제로 칸트의 순수 인성 비판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게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네, 저도 이제 학교 가다가 게시판에 이제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칸트 하면 순수이성 비판, 데카르트 하면 방법적 회의, 스피노자 하면은 범신론, 이것만 깔막깔막하게 이제 짧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작 뭔지는 모르고 있었는 상태였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해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철학은 그냥 좀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맨날 그냥 잘 모르는데 맨날 개념 싸움 한다. 이제 철학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물을 좀 이렇게 흐름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제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봤다면 이제는 좀 선으로 보는 어떤 그런 훈련을 좀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겠죠. 네, 그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철학사 수업 듣기 전에 기대했던 게 철학을 공부하면 이제 인간 이성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았고 또 세계나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되게 확언을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철학사를 이렇게 쭉 따라왔었는데 오히려 수업을 끝마칠 때쯤에는 인간 이성이 다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인간 존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철학을 공부하기 전이랑 후랑 좀 바뀐 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철학 개론을 안 들었던 게 뭔가 지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이 심각하고 고뇌하는 척하면서 하는 학문? 그래서 그런 학문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무시하고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깨달은 이후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전 철학사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대별로 또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으면 A라는 의견이 있으면 B라는 의견이 나고, 정말 헤겔이 말한 정반합처럼 그렇게 치고니 받고니 하면서 생각하고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도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요.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들 그리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철학자들 그리고 철학 사상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중간적인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보는 태도, 그러니까 열린 태도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 안에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수업 시간, 그러니까 철학을 잘난 척하는 어떤 것에서 아니 나와 다른 의견들도 좀 수용하고 오픈해서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어떤 태도의 전환을 좀 이끌어내는 어떤 철학에 대한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철학이란 걸 처음 접했을 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이 있으니까 윤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이 밖에 나가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왜 배워드는지 몰라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철학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윤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탁상공론적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업을 듣고 나서 바뀐 점은 이제 이게 정말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수업을 마친 데카르트를 듣고 그 이후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우연적이게 매트리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정말 이게 내 앞에 있는 컵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매트리스면 어떡해?라고 말했을 때 이제 딱 떠오른 게 이제 데카르트를 설명을 했죠. 우리가 여기에 확실성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다. 그런 적도 있었고 칸트를 배우고 나서 체리를 먹는데 엄마가 참 빨갛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검붉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체리 자체는 무슨 색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구나. 정말로 철학을 하고 나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게 정말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헤겔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점으로 인식하다가 선으로 봤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헤겔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철학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뭐 대륙의 합리론이 있다면 항상 반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조합하는 칸트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냥 철학의 동네에는 이렇게 정반합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사실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막 활발하게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 막 뜨고 또 그거를 이렇게 조합한 뭐가 또 뜨고 다시 또 이성에 대한 게 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흐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흐름이 정말 정반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정정반이 아니라 항상 반대적인 게 다음에는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현상을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정반합이라는 어떤 단어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준 헤겔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마르크스랑 데리다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세계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좀 국한시켜 보면 세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저한테 설득력 있게 한 건 마르크스인 것 같고요. 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특히 매력적이게 설명한 거는 데리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대라고 무시했던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의 철학자들이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00~500년 전부터 태어나서 주장하면서 그 당시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니까 신약 성경이 좀 몇 군데는 더 이해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선포하셨던 복음이 얼마나 그 시대에 새롭고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뭐 아레오바고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또 이 헬라 철학자들과 또 뭔가 변증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역사적인 땅에 이렇게 딱 발붙인 그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바울이 이제 좀 얘기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실감 있게 와닿았던 것. 질문 받고 개인적으로 너무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 순간 매 수업 시간마다 설득력을 당하고 이제 설득을 당하고 더 너무 다 좋아하는 철학자여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은 굳이 고른다면은 저는 그래도 칸트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철학을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게 어렵구나. 오히려 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이것이 정의다. 시대마다 정의가 달라지는 이런 걸 보면서 마치 부모 없이 자녀들끼리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 매몰돼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뭐 저런 생각을 하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그 문화와 어떤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게 얽혀가지고 나오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되게 알고 같이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학하는 사람에게 철학은 필수다라는 또 그런 그냥 나름의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그냥 왜냐면 그 사람들도 찾는 게 진리잖아요. 철학 자체가. 그래서 그 진리를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좀 답을 또 찾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학과 신학은 지향점은 같다. 같은 걸 찾고 있는데 신학은 뭐 절대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은 계속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고 하면은 이제 철학 바탕 위에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을 하고 나서 철학을 하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철학과 신학이 같이 가면서 철학이 변화하면서 신학도 같이 그걸 흡수하면서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현상학이 나오고 거기서 해석학이 나오고 성경을 또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모습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과 철학이 같이 가는 필요성과 그리고 같이 가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와닿은 것 같아요.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맥을 잘 짚어서 설명해 준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철학하면은 대부분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어떻게든 진도 맞춰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누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말이 더 설득력 있고 어떤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가 그런 점을 묻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학 개론처럼 정말 개론을 얇게 어떻게든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핵심들을 설명을 들을 때 혼자 읽으면서 내가 착각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게 아니었네? 저거였구나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라고 좀 더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최고의 매력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이제 마음에 드는가, 혹은 전의 사조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전에 있던 철학 사상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점이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풋내기들이, 철학에 대한 풋내기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사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라 저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 시간에 배웠던 게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 철학에 좀 궁금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3번 듣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철학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덮어두고 철학 얘기만 나오면 나랑 관계없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왔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냥 좀 심심하고, 집에 가서도 철학이 좀 재미없네. 역시 난 안 맞나 봐. 그리고 그냥 강사님이 다 얘기해 주시지. 난 잘 모르는데. 이제 이랬는데 3번째부터는 막 제가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늘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의가 원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할까. 저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쌍방향으로 유도하시면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딱 그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과 극인 사람들,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한 테마로 묶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 또 나도 뭐 한마디 하는데 또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철학은 또 이렇게 수업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냥 맨날 듣고 만족하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요. 신학생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말하면 이제 인문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인문이든지 그게 다 뭐 미술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진짜 철학이든지 신학이든지 뭐 문학이든지 그게 바탕은 또 철학으로 시작하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먼저 정말 개론적인 개론이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인문학에 입문하실 분들, 아니면은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면 되게 좋을 수업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뭔가 철학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세월 끊임없이 철학이란 이름으로, 또 철학자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칸트나 헤겔이 우리 밥을 먹여주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뭐 나의 삶의 문제는 사실 그대로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고라는 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 그 고대 사람들부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진리를 추구해 왔을까?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살짝 맛보고 싶은 걸? 뭐 이러면,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라는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깨달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철학사 수업을 들으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민이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그 구조 안에서도 또 거기서 영향받은 고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자 끙끙대고 고민만 하면 사실 되게 외롭고 더 힘들어지고 좀 침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민이든 간에 이미 내가 했을 법한, 내가 이미 한,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어떤 어떻게든 연관이 되는 고민들을 이미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고 이걸 어떻게 또 좀 뛰어넘으려고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처음 시작할 때 김광현 강사님이 철학이 우리 삶의 위안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저도 수업 통해서 느꼈어요. 철학은 신학생들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기본이고 저는 반대로 오히려 자연과학, 장하석 씨의 과학, 철학을 말하다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요즘 과학이 너무 발전하는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생명을 어디까지 우리가 건드려야 되느냐. 근데 그런 거 다 사실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바람 균형이 안 잡혀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학자들에게, 이과생들에게 철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